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검찰은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것 등이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으로 폭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앞서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인정한 만큼 검찰의 혐의 입증이 수월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부부가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도 각각 항고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또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연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중 가장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건 명태균 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도 명 씨에게 수시로 공표 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된 통화 녹취와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직접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들의 재수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한 뒤 각각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법원이 주가 조작 사건 주범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야권도 김 여사 상설특검 법안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안의 수사 대상으로 오른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모두 11가지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헌재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한 걸 비롯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제 여러 사실관계들을 인정을 다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나 변명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위반 행위도 모두 인정이 됐고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도 모두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법리 다툼이라든가 사실관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앞으로 아마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혹은 구속 취소 이후에 구속 기소된 점 이런 적법성 문제를 다투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던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건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건강 문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던가 뭐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 신병으로 이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4월 14일 과연 뭐 주신문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던가 불리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아마 앞으로 수사 및 재판을 피하려고 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윤 전 대통령은 뭐 아직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고, 네. 근데 뭐 경호처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경찰 국수본에서 좀 확보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여태까지는 뭐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해왔는데 사실 비화폰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뿐만 아니라 추가 가담 행위자가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도 필요한 그 주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분명한 내란 행위이고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을 선언한 이상 경호처에서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부분도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거라고 보실까요? 예,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탄핵소추 이후로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위반의 측면에서 보면 네. 공소시효 자체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 4개월여가량. 네. 그렇기 때문에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다면은 네.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아주 그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말고 이제 다른 혐의로 추가로 이제 기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내란 혐의 재판뿐만 아니라 네. 그런 추가 혐의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만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당연히 그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네.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네. 그것이 법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둘 다 이제 고발인이 항고를 하면서 재수사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재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마 고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검찰을 불신하고 비판하게 된 것은 수사 결과가 합당하냐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뭐 압수수색이라던가 소환 조사 방법이라던가 이런 수사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도 검찰의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던 간에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수사 방법이라던가 절차 그리고 결과를 떠나가지고 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러 가지 적법적인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절차적 정의라던가 형평성이 확보됐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소환 조사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뭐 그리고 뭐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수사의 그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